안녕하세요. 이산우입니다. 자유낙하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드불스 음료 회사에서 마케팅으로 활용을 한 건데요. 인간이 풍선을 타고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2012년 10월 15일 성층권까지 비행기로는 못 올라가니까 풍선을 띄워서 지상 39km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낙하산 하나 메고 음속으로 뛰어내려서 음속의 속도로 내려오다가 낙하산을 펴고 안전하게 착지를 해가지고 기네스 연관 기록 5개를 갱신하면서 세계 기록 보유자로 올라 있습니다. 추진력 없이 맨몸으로 가장 빠른 스피드를 낸 사람으로 앞으로도 절대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도와 속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람, 오늘은 이 영상을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풍선 기구는 39km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헬륨 풍선의 한 개의 고도가 보통 40km 정도 되니까요. 헬륨 풍선을 크게 만들면은 거기에 기구도 달 수 있고 또 사람도 탈 수가 있습니다.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밀도가 가벼우니까 자기 밀도의 자리를 찾으려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냉정히 따지면은 높은 공기 밀도에 밀려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풍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20km에서 25km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로 올라간다면은 그 사람은 내일 뜨는 태양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험해보지 않았지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유는 에베레스트 산 9km도 안 되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들 모조리 밀도 때문에 대뇌 부종이 걸려서 뇌가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오른 뇌로 피가 새어 나오는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산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고산병이 밀도 때문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병이 절대로 아니에요. 25km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밀도 때문에 피가 몸 밖으로 삐집고 나옵니다. 뇌가 부풀고 몸에 있는 모든 피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먼저 1차적으로 혈액 속에 있는 산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요. 2차로 산소들이 빠져나간 그 구멍으로 피들이 새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진공 실험만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 회원님 사업체에 진공 챔버가 있습니다. 그 진공 챔버에다가 이분이 실험을 했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를 진공 챔버에 집어넣고 진공을 시켰더니 바퀴벌레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다. 그것은 그만큼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는 39km까지 사람이 올라가서 거기서 자유낙하를 했는데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 영상은 가짜 영상이라는 결론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살짝 이 영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왜 이 영상이 가짜인지 해외 유튜버들이 찾은 증거도 있고 또 제가 직접 찾은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열해 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해부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기네스 기록 영상은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영상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레드불스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풍선을 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제 탑승을 하는 거죠, 이제. 자, 이때 탑승할 때 여기 이제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그런데 쭉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이제 뛰어내릴 때 분명히 글자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한 영상에서입니다. 뛰어내리기 전에 글자가 있습니다. 위치도 지금 이렇게 딱 자세히 보시면 여기 분명히 선명한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지나가면은 그 다음 화면에서 글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점이 있고 점 바로 밑에 글자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요. 분명히 여기에 선이 하나가 있고 아래에도 선이 하나가 이렇게 쭉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화면에서 조금 지나서 보게 되면은 점도 사라져 버리고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테두리도 사라집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뛰어내리고 바로 끝나버려요. 뛰어내리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여기서 레드불스 홈페이지 영상은 측면에서 보여주는 영상은 여기서 끊어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끊고 바로 그 다음에 착륙한 영상 이렇게 성공적으로 착륙해가지고 환호하는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한 영상에서 벌써 글자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글자가 사라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지상 39km까지 올라간 적이 없고 이 영상은 편집, 조작된 영상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이걸 환화면으로 비교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탑승할 때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뛰어내릴 때 화면입니다. 탑승할 때는 분명히 여기에 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글씨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뛰어내릴 때에는 여기에 이 점도 여기에 없고, 여기에는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단밖에 없고, 아래 글씨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찾은 건데요. 이게 쭉 올라갑니다, 이제. 그럼 여기에 문이 이제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투명한 유리. 자, 이게 이 유리가 문이 밖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쭉 밀려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투명한 유리가 있고요. 여기 지금 밖에 창문이 투과되어서 보이니까 이 문은 유리문이라는 거죠. 투명한 문이에요. 자, 그럼 투명한 문에다가 이 사람 탔어요. 이제 타고서는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도 이제 문을 닫았는데 역시 투명해서 밖에서 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안에서도 밖이 잘 보이겠죠. 분명히 투명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문을 여는데, 이건 안쪽 카메라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문이 검은색이에요. 보면은 검은색 문을 이 사람이 엽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거죠. 보셨죠? 분명히 올라갈 때는 투명한 문이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태양까지 비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문 열 때는 갑자기 없던 게 생겼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 영상은 몇 번에 걸쳐서 시간을 두고 편집된 영상이라는 또 증거가 되고, 이 영상은 그래서 조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찾은 겁니다. 이 영상은 레드불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막상 이 사람이 뛰어내릴 때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이 영상인데요. 레드불스 라이브로 진행한 이 영상에서는, 보시면 여기 창문이 닫혀 있어요. 이렇게요. 가리워져 있는 거죠. 라이브로 방송한 영상에서는 창문도 가리워져 있었고요. 그리고 문짝에도 이런 스티커들이 붙어 있었어요. 뭐 행동 요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짝에도 이런 스티커들이 붙여져 있어가지고 문이 닫혔을 때 가운데 이렇게 이 하얀 것들이 보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문짝에 이 스티커들이 붙어 있어요. 분명히. 맞죠? 자, 이렇게. 그리고 창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라이브로 진행했던 영상이에요. 그런데 막상 레드불스 홈페이지에는 이 영상이 올라가 있는 거죠. 이 영상이 올라가 있고, 내부 구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라이브 영상에서는 창문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이 벽에 있는 이 스티커들이 분명히 문짝에 붙어 있었죠. 그런데 레드불스 홈페이지에는 이 문짝에 붙어 있어야 될 스티커들이 벽면에 붙어 있고, 또 창문도 이렇게 커튼이 열리듯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불스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도 모순덩어리고, 그리고 라이브로 진행한 영상도 마찬가지로 모순덩어리예요. 그렇다고 레드불스에서 이것을 뭐 2번 촬영했느냐, 뭐 2번 점프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 번 뛰어내린 겁니다. 한 번 뛰어내리고서는 기네스 기록에 등재되면서 이렇게 착륙해가지고서는, 착륙한 영상 한번 볼까요? 완전 이제 이 사람들이 쇼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착륙을 해가지고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막 내려가지고서는 자기가 해냈다 이거죠. 좋다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인데요. 기네스 기록에서 봤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불스 홈페이지 말고, 자, 라이브 영상으로 이 사람이 착륙한 거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막 착륙해가지고 손 번쩍 들고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기념사진 찍고. 자, 이 사람은 거짓말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 기네스 기록도 가지고 상금도 받고, 그리고 그 거짓말한 대가로 인해 가지고 명예도 가지게 되겠고, 돈도 또 벌게 되겠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뭐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영상은 조작된 영상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인간은 절대로 지상 39km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밀도 법칙을 무시하고 올라가서 살아남을 사람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그 사람들 가족이에요. 이제 가족들이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이, 이 사람들이 부모인데 이 부모는 자기 아들이 실제로는 39km까지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걸 알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도 제가 하는 말이니까 인정하지 않고, 무엇인가 제가 트릭을 썼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영상을 갖다가 합성을 했다던가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샷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해외 방송에 나온 건데요. 무슨 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사람 몸에 있는 카메라가 땅으로 떨어지는 영상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자, 아주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 사람 맞죠? 자, 이렇게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자, 자, 레드불스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이 속이는 집단들이 이렇게 연출을 걸어가지고서는 성층권에서 점프한 것처럼 연출을 걸었을까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최첨단 장비라도 지상 39km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것을 갖다가 이 사람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걸어놓고 여러 장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서 편집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기네스에서 알고 있었을까요? 기네스 기록을 갖다가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네스조차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위에서 상 주라고 하니까 주는 것이었을 것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밝히는 영상을 못 본 분들은 사람이 성층권에서 점프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지구는 역시 둥글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광고에서조차 우리를 속이고 기네스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왜 속이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깊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둥근 지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집단으로 세뇌되고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절대로 지상 30km까지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절대. 이게 이제 밀도표인데요. 이게 지금 밀도가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1020입니다. 1020인데, 그런데 올라갈수록 이렇게 고도가 1000m, 2000m 단위로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 공기압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상 31km까지 가게 되면은 밀도가 거의 없어요. 기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에베레스트산이 8,700m인가 하죠. 9,000m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9,000m가 안 돼요. 그런데 자, 기압이 700입니다. 700. 700선에 딱 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레스트산 이 기압 700 기압에 도달한 사람들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몇 명이 되었던 간에 전부 다 예외 없이 고도되뇌 부종이 걸려버렸습니다. 고산병이라고 하는데요. 산소가 부족해서 그 병이 발생한다라고 의학계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 밀도가 약하니까 그 밀도가 약한 환경에서 공기압이 안 되니까 사람 머리에 있는 뇌에서 뇌가 팽창을 해요. 이렇게. 팽창을 하고 다음에 이 뇌 속에 있는 피가 밖으로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도되뇌 부종입니다. 지상 9,000m에서 고도되뇌 부종이 발생하게 되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은 뇌가 약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는데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몸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몸에서도. 몸에 있는 장기에서 제일 먼저 수분이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혈액에서 피가 빠져나오는데요. 먼저 혈액 속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삐집고 나와요. 그럼 혈관에 구멍이 나게 되고 이 구멍을 타고 또 혈액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올라갈수록 그 증상은 심해져 가지고 제가 추측한 건데 약 지상 25km 이 레벨까지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벨까지 안 가더라도 이 사람이 지상 10km만 넘어서 이런 공기압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회생불능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던 것은 자기네들 말로 39km 상호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밀대표에 의하면은 여기가 31km 지역이니까 여기서 더 올라갔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기압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31km에서 29였으니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기압은 쭉 줄어들었어요. 위로 올라가면은 제로 기압이 되고 그것은 완전 진공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헬기 타고 막 12km까지 가는 기록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보통 고도가 10km, 10km에서 10한 2km 이 정도 고도에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높은데 왜 멀쩡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비행기는 이 비행기 안에 공기압을 맞추어 줍니다. 공기압을 맞추어 주기 때문에 사람이 별 쇼크를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행기에 구멍이 뻥 났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셨듯이 이쪽으로 공기가 급속도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빠져나가 버리고 여기 주변 부서지면서 의자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해당 지역에 공기압을 맞추려고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풍지박산나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사람이 그 상태에서 10분을 버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체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점프한 그 사람은 그 헬멧, 그 옷을 입고 이 고도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옷이 찢어져 버려요. 절대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슈트가 공기압을 유지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단단한 걸 만들어 가지고 이 속에 공기압을 맞추어 주면 되지 않느냐. 예, 맞추어 주면은 이 사람은 이 속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만큼 단단한 구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무게가 무겁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거운 것은 또 반대로 이 위에까지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뭐 한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가 한계고요. 여기서 문 여는 순간에 이건 폭발해 버려요, 그냥. 무거운 것이 더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여기 밀도가 받쳐주질 않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드불스 기네스 기록을 통해 가지고 세상은 저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